안녕하세요. 여학생 스포츠 리더단 2차시, 3차시, 4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학생 스포츠 리더단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피구 경기, 피구 시합을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피구 규칙을 알아야 되니까 오늘은 피구 경기 규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피구 경기장은 반드시 직사각형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부와 중등부 이상은 내야의 경기장 규격을 달리해야 하는데요. 자, 볼게요. 원래 피구 경기장 이렇게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경기장으로 규칙이 돼 있는 장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피구장으로 쓰지 않고 거의 다 체육관은 농구장 또는 배구장으로 써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지금 짙은 파란색, 여기가 우리 학교에서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큰 원이 농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교 체육관 보면 여기 이 라인을 빨간색 테이프 라인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내야, 여기 부분을 외야라고 부릅니다. 설명 계속 들을게요. 초등부 내야의 경우 가로 18m 이상, 너비 9m 이상이 돼야 하고 중등부 이상의 내야는 가로 20m, 너비 10m 이상이 돼야 합니다. 피구 경기장의 외야는 초등부와 중등부 이상의 규격이 동일한데요. 외야는 내야에서 각각 좌우 뒤로 3m 간격을 두고 표시합니다. 센터 서클은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지름 3m의 원으로 표시합니다. 피구 경기에서 공은 국민생활체육 전국피구연합회의 공인구를 사용하는데요. 공기를 주입한 공기압 공과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펌볼로 종류가 나뉩니다. 피구의 선수 구성은 한 팀에 12명씩 구성되는데요. 양팀 24명이 경기를 펼치게 되는 단체 스포츠입니다. 경기를 할 때는 내야의 11명이 공격과 수비를, 외야에 있는 1명이 패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포진합니다. 피구는 각 팀에서 한 명의 선수가 나와 센터라인에서 점프볼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별도의 시작 신호 없이 바로 공격 또는 패스가 가능합니다. 경기는 한 세트 5분, 3전 2선승제로 이루어집니다. 공을 노바운드로 잡았을 경우 공격권을 갖고 오고 2명 이상이 공에 맞았을 경우 맞은 사람 전원이 아웃됩니다. 공은 5초 이내에 던져야 하고 파울이 발생할 경우 공에 맞은 사람은 아웃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야수는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팀의 내야수끼리 외야수끼리는 패스할 수 없고 패스는 연속해서 3번까지만 가능하고 상대 지역의 공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발로 마고로 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 외야수는 코트 밖에서 패스할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선생님께 네. 피구에 필요한 장비와 또 네. 경기 규칙을 배웠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구를 저희가 배워볼 텐데 네. 가장 먼저 뭘 배워야 할까요? 예. 일단 스포츠 피구 경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개인적으로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어.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던지기, 받기, 피하기, 요 세 가지 분야를 제대로 알고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럼 오늘 제일 먼저 배울 것은 일단 던지기를 하는데 네. 던지기 하기 전에 일단 공을 던지기 하기 전에 잡아야 되겠죠, 공을. 그렇죠. 잡고 던져야 되니까. 공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것을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공을 잡는 방법이 또 있네요. 저희는 막 던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엔 그랬죠. 네. 예, 예. 보여주시죠. 공을 효과적으로 던지기 위해서는 네. 먼저 공을 가볍게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예, 올려놓은 상태에서 공을 손바닥과 손목을 이용해서 가볍게 감아서 네. 손바닥 안으로 쥐면서 팔꿈치를 모읍니다. 팔꿈치 당겨서 오. 그다음 팔꿈치가 자기 자신의 허리 옆으로 오도록 살짝 당겨줍니다. 이럴 때 네. 팔꿈치와 이 옆구리의 사이는 네. 좀 간격이 있어야 돼요. 살짝 떨어져 예. 있군요. 그 상태에서 네. 가볍게 잡는 것이 기본적으로 잡는 그것을 감아진다 그래요. 감아진다. 감아준다. 공을 감아진다. 공을 잡을 때는 우선 공을 가볍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후 손바닥과 손목을 이용해 공을 가볍게 감아줍니다.
공을 감아진 후에는 팔꿈치가 사실의 허리 옆으로 오도록 살짝 당겨주는데요. 이때 팔꿈치와 옆구리 사이에 살짝 간격을 줍니다. 이제 던지는 기술에서 볼까요? 아, 이제 잡았으니까 던지기. 그렇죠. 던지기 기술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어깨 위에서 던지는 오버드로우라는 거죠. 오버드로우. 예. 그 다음에 몸 옆에서 던지는 사이드 드로우라는 거죠. 사이드 드로우. 사이드 드로우는 두 가지가 있는 게 네. 몸통 옆에서 던지기와 네. 어깨 45도 옆에서 던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양손 던지기라 그래가지고 보스 드로우라는 거죠. 이렇게. 예. 필살기네요, 필살기.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배운 것이 먼저 오버드로우 어깨 위에서 던지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범을 보여주시죠. 예. 네. 자, 먼저 네. 이 던지기 피구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스탠스, 보법이에요. 복, 서는 방법. 아. 예. 아. 보폭이 네. 너무 많이 벌어지거나 너무 좁게 벌어졌을 때는 몸의 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가장 적당한 보폭으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네. 예. 공은 아까처럼 손바닥 위에다 가볍게 올려놓고 네. 그다음 공 손바닥과 손목을 이용해서 가볍게 말아주면서 팔꿈치를 당깁니다. 네. 이 상태로 자 던질 때는 먼저 던지는 손에 반대발이 나가야 돼요. 나갔다. 예, 그렇게요. 예, 예. 던져서 반대발이 나가는가 동시에 네. 공도 역시 어깨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랬을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팔꿈치가 어깨보다 동선에 있거나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된다. 예. 네. 어깨보다 낮게 있는 상태에서 던지게 되면은 네. 잘못하면은 몸으로 이렇게 미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네네. 가속이 붙지 않고 스핀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상대방이 좀 받기 어려울 정도로 네. 공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공에다가 스핀을 많이 줘야 돼요. 아. 회전을 많이 그래야 회전력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공을 갖다가 네. 던지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리꽂듯이 네. 어깨보다 팔꿈치가 높아야 된다. 저렇게. 예. 다시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네. 방금 저 학생이 이제 시연을 했는데 네네.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면 던지고 나서 지금 선생님이 너무 말씀을 길게 하시니까 아파갖고 그냥 예. 그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예. 네. 자 그대로 네. 올린 상태에서 가볍게 던집니다. 가볍게 예. 던집니다. 던질 때는 네.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네. 물론 어깨가 한쪽으로 약간 숙여지는 건 하지만은 던지는 사람의 기분은 네. 수평으로 몸을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던지고 수평으로 회전한다는 그렇죠. 느낌을 예. 가지고. 그래야지만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게 오버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오버드로우. 오버 들어오. 오버핸드 드로우 기술로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우선 공을 감아진 후 어깨 높이로 들어올리고 공 던지는 손의 반대발을 앞으로 내딛습니다. 공의 가속이 붙고 공의 회전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을 든 손의 팔꿈치를 어깨보다 높게 들어야 합니다. 오버핸드 드로우로 공을 던질 때는 수평으로 몸을 회전하듯이 던지는데요. 이런 오버핸드 드로우는 정확한 패스와 목표한 상대방을 정확하게 아웃시킬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사이드 핸드 드로우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몸 옆에서 던지는 거. 몸 옆에서. 하나는 어깨 위 45도에서 던지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시연을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옆에서 던지는 먼저 거죠? 공을 똑같이 가볍게 손바닥과 손목에서 말아지면서 네. 감아서 지면서 팔꿈치를 살짝 당깁니다. 그와 동시에 왼발이 이렇게 던지는 손에 반대발이 나가는 거죠. 네. 던지는 손에 반대발이 나가서 네. 나갔을 때는 발은 최대한 많이 좀 나가주셔야 돼요. 최대한 예. 많이.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네. 나가는 발이 펴져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펴져 있죠? 네. 펴져 있으면 이렇게 좀. 자, 그 상태에서 네. 예, 던져서 감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쭉 던져주면 됩니다. 쭉. 예. 자, 던질 때는 역시 어깨는 수평으로 회전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깨는 수평으로 회전을 한다. 공을 몸 옆에서 던질 때는 공을 감아진 뒤 팔을 몸 뒤쪽 90도까지 벌립니다. 공을 던지는 손의 반대발을 앞으로 내딛는데요. 이때 발은 최대한 멀리 내딛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줍니다. 공을 던질 때는 반원을 그리듯 던지고 어깨는 수평으로 회전하도록 해야 공에 힘이 실립니다. 몸 옆에서 던지는 투구법은 오버핸드 드로우보다 위력적인 투구법으로 한 번에 여러 명을 아웃시킬 때 용이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 위 45도에서 던지는 것을 해볼게요. 네. 똑같이 손목과 손바닥 위에서 감아지면서 한 발이 던지는 손 반대발이 나가면 그 동시에 네. 어깨 위로 45도로 손을 올립니다. 네.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대각으로 내리꽂듯이 대각으로 이렇게. 예, 이것이 아. 공격할 때의 방법입니다. 아. 그래서 예, 네. 45도로 주로 공을 던질 때는 네. 물론 패스도 사용하지만은 네. 공격할 때 아주 회전이 대각으로 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공을 어깨 위 45도에서 던질 때는 우선 손목과 손바닥을 이용해 공을 감아주고 공을 든 손의 반대발을 앞으로 내딛습니다. 공을 든 손의 팔꿈치를 어깨 위 45도 높이로 올린 후 어깨 위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내리꽂듯이 공을 던집니다. 어깨 위 45도에서 던지는 투구법은 대각으로 회전이 많이 발생해 상대편이 공을 잡기 어렵고 때문에 패스보다 공격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공을 잡는 방법은 공의 뒤쪽 면 45도를 손바닥 전체로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잡아줍니다. 오. 예.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자, 한 발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는 왼발, 왼손잡이는 오른발이 나갑니다. 나가서 먼저 머리 위에서 던지는 기본이 머리 위에서 던지는 건데 머리 위로 공을 높이 올립니다. 올렸을 때 중요한 것은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 이것을 던지는 순간에 머리 뒤로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힘으로 던지는 거예요. 몸의 탄력으로 던지기 때문에 네. 허리를 최대한 제껴서 앞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던져줍니다. 자, 이럴 때 던지고 나서 앞으로 허리가 이렇게 숙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 안 돼요. 그냥 제일 처음에 몸풀기 하듯이 할 때는 허리를 숙이는 거 상관이 없는데 네. 실제 경기에서는 허리를 절대로 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숙이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허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 공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짧게 떨어지는 거예요. 좋게. 예, 예, 공이 위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스 핸드 드로우로 공을 던질 때는 공의 뒷면 45도를 양 손바닥으로 감싸 줍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딛는데요. 오른손잡이는 왼발, 왼손잡이는 오른발을 내딛습니다. 공을 머리 위로 올릴 때는 팔꿈치를 최대한 모으고 허리를 젖혀 몸의 탄성을 높입니다. 공을 던질 때는 앞무릎을 구부리며 힘차게 던지는데요. 이런 보스 핸드 드로우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수비수를 맞추거나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할 때 사용하고요. 공 던지기가 약한 초보자들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의 피구는 사람을 맞춘다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초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스포츠 피구에서는 사람을 향해 던지긴 하지만은 사람이 상대팀이 받기 어려운 신체 부위로 던집니다. 받기 어렵게 공격하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내려가서 지금은 주로 발에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봐. 거의 다 잡아내는 거죠. 네. 근데 발에다가 내려 꽂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죠. 만약에 발로 한테 길게 탁 잡으면 됩니까? 그건 성공한 거죠. 성공입니까? 네,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그 발로 왔는데 이렇게 잡으면 서커스죠. 가끔 알겠습니다. 그런 동작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 실제로 나옵니다. 저 여기다 이렇게 오면은 바뀌고 택배도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어떻게 받아요? 힘들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을 던지는 방법을 저희가 다 배운 거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는 뭘 배워야 할지. 이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받는 방법. 알겠습니다. 피구에서는 어떤 반칙이 자주 발생할까요? 베스트 3를 공개합니다. 피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칙 베스트 3 헤드 어택. 민수와 남석 승민이 즐거운 피구 놀이에 빠졌는데요. 과연 남석은 이대로 아웃일까요? 반칙이지. 이게 왜 반칙이야? 반칙이야. 머리 공격은 반칙일까요? 아닐까요? 얼굴과 머리, 뒤통수를 포함한 두부 부위는 공에 맞았을 경우에 허리 높이 맞은 사람의 허리 높이 아래에서 맞았을 경우에는 아웃. 허리를 포함한 허리 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맞았을 경우에는 헤드 어택 파울로서 얼굴 맞은 선수팀 쪽으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자, 던져. 피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칙 베스트 2 더블 패스. 던질까 말까 고민하며 패스 또 패스를 하는 3인방. 아니, 공을 받았으면 공격을 해야지. 패스만 하다 경기 다 끝나겠네. 공을 잡은 선수는 공을 잡고 나서 고의로 옆 사람한테 패스를 하거나 고의로 전달해 주거나 하면은 더블 패스라는 반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으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피구 경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칙 베스트 1 오버라인. 갑자기 경기를 멈추는 민수. 금발 맞지로. 금발 맞지로. 답답하네. 이 정도는 괜찮아. 형, 안 돼요. 요 정도만 나가도 아웃이라니까. 경기 도중 선을 밟으면 반칙일까요? 아닐까요? 라인을 밟는 것은 오버라인이라는 파울로서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팀에서 라인을 밟았을 경우에는 상대팀으로 공격권이 넘어가고, 그다음 수비 시, 즉 공을 피하다가 라인을 밟았을 경우에는 같은 선수가 라인을 밟았을 경우에는 첫 번째 경고 1차, 2차 경고 3차째는 아웃 처리됩니다. 이제 받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 네네. 받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요. 패스를 받는 방법, 패스 받는 법. 그다음에 상대팀이 공격하는 것을 받는 방법. 공격된 공을 받는 법. 예. 여기서도 이제 또 공격하는 것을 받는 것도 여러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먼저 패스에 대한 걸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리는 가장 편한 자세로 서는 상태에서 네. 무릎은 자연스럽게 구부립니다. 네. 그래서 높은 기마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로 가슴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면 안 돼요. 가슴은 최대한 앞쪽으로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언제 손을 앞으로 내밀으냐 하면은 상대팀이 던지려고 하는 동작을 취하는 순간 그냥 나오는데, 지금은 패스죠? 네. 패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을 갖다가 그러면은 어디로 올지를 모르니까 손은 항상 우리 팀이 던진다라도 미리 손을 딱 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일어났다가 받는 거 한번. 네. 예, 그 다음에 네네. 공을 갖다가 받을 때 패스를 받는 거니까 네. 패스가 머리 위로 올 수도 있고 가슴 쪽으로 올 수도 있고 네네. 또 그 밑으로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위로 오는 공은 공의 뒷부분에 45도를 보수 던지기처럼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을 받습니다. 네네. 예. 옆에다가 옆을 잡고 잡게 되면 공이 회전이 있어서 네네. 공이 빠져나가 버려요. 뒤를 받쳐주듯이 잡아주는 거예요. 약간 뒤쪽을.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가슴 쪽으로 오는 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 예. 네. 그 다음에 명치까지는 이렇게 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패스로. 네네. 그래서 머리 위에서 이렇게 네. 잡고, 네. 그 다음에 가슴, 가슴, 그 다음에 명치. 명치. 예, 이렇게 오. 잡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가슴으로 오는 패스를 받기 위해서는 양발을 어깨 넓이로 자연스럽게 벌려주는데요. 이때 무릎을 깊게 구부려 높은 기마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가슴은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최대한 들어올려야 합니다. 패스된 공을 받을 때는 공의 뒷면을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받쳐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공이 다가오기 전부터 미리 공 받는 자세를 취해야 공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 위로 오는 패스를 받기 위해서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양손은 머리 위로 올려주고 허리는 꼿꼿하게 세워줍니다. 머리 위로 오는 공을 받을 때는 공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공의 뒷면 45도 부분을 감싸주는데요. 특히 공의 뒷면을 손바닥 전체와 손가락을 이용해 잡아야 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시범을. 자, 역시 자세는 똑같이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네. 무릎을 구부리고, 네. 자, 역시 손은 상대방이 던지려고 공이 어깨 위로 올라가는 순간 손이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자, 나갔을 때 중요한 것은 네. 팔꿈치에, 양쪽 팔꿈치가 벌어져 있으면은 공이 오다가 쑥 빠져버려요. 회전이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살짝 모은 상태에서 그대로 손 안에 만약에 공이 내 눈앞에 보인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대로 상대방 이 공을 절대로 놓치서는 안 된다는 느낌으로 네. 꽉 몸 안으로 끌어안습니다. 꽉. 예, 끌어안을 때는 중요한 건 팔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도 같이 살짝 내려가는 같이. 거예요. 예. 아. 예. 그리고 무릎도 살짝 엉덩이를 낮추듯이 예, 해야지만이 스피드가 회전이 걸리면서 공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공격한 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를 최대한 낮춥니다. 이와 함께 팔과 손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앞으로 뻗고 공이 날아오면 충격을 덜 받기 위해 공을 몸 안쪽으로 끌어안습니다. 공을 끌어안을 때는 가슴과 무릎을 함께 낮춰야 안정감 있게 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공이 낮게 날아올 때는 한쪽 무릎을 꿇고 공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쪽 무릎을 꿇고 공을 받을 때는 양팔을 90도 아래로 펴서 공을 몸으로 안듯이 받아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이 바닥에 닿지 않게 팔로 잘 감싸야 합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공을 받는 순간에는 세운 무릎을 바깥쪽으로 약간 벌려줘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공이 팔꿈치와 부딪혀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공이 아주 낮게 날아올 때는 양무릎을 꿇고 양팔을 90도 아래로 굽혀서 받는데요. 이때 공을 크게 건져 올리듯이 않고 공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무릎을 꿇고 공을 받을 때는 상체를 완전히 앞으로 숙여야 공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 제대로 잡은 겁니까? 잘하신 거예요, 진짜. 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거 담력도 터지겠는데요? 진짜 눈앞에 공이 이렇게 와요. 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 너무 세게 나지잖아요. 오, 좋습니다. 안 왔다. 자, 이제 자, 무릎 꿇고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 받기 할 때부터 몸 안에 공이 들어오면은 네.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낮추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은 스피드를 즐기는 것이 네. 요것뿐만 아니라 이 몸 전체로 인해서 스피드를 즐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줘보세요. 몸 조금 세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낮추는 거죠. 아, 제대로 배웠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세게. 네. 그렇지. 오. 지금처럼 돼야 돼요. 오. 예, 자, 자연스럽게 되네요. 예, 예. 무릎 꿇고밖에 한번 해주세요. 한쪽 무릎, 이거 한쪽 무릎이요. 꿇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순식간에 날아오니까. 그렇죠. 진짜 예. 주실 거네요. 그래서 자세가 높으면은 속도에 대한 것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세를 좀 낮춰줘야지만이 정확한 속도를 읽힐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 날라올 것 같아. 그렇죠. 좋아. 오, 날라올 게 보여요. 봐봐요. 그렇죠. 자, 손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네. 더 세지면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받쳐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양무릎. 또 무릎 꿇는 거는 제가 원래 잘합니다. 무릎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꿇어봤거든요. 아, 그냥 처음부터 꾹꾹 받으면 안 예, 돼요? 여자분들한테 맨날 무릎 꿇고 네. 자 이렇게 있다가 무릎 꿇는다. 오! 정말 야, 잘했어요. 예. 완벽하네요. 항상이래요. 예. 잘못했어. 야, 진짜 제가 많이 보는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잡는 방법, 예.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잡는 그렇죠. 방법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 이제 보충 설명한다 그러면은 네. 공이 꼭 내 몸 쪽으로만 오지 않고 약간 옆으로 벗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공을 갖다가 내 몸 쪽이 아닌 옆으로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머리 쪽으로 오는 것도 피하는 게 맞는데 부득이하게 옆쪽에 오는 공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손만 가서 이렇게 몸을 틀면서 잡을 경우에는 네. 거의 100% 튕겨서 나갑니다. 회전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한 발을 약 반보 정도 옆으로 이동하면서 꼭 잡아줘야 된다. 이동하면서. 중심 이동. 네. 중심, 몸 전체를 중심 이동하면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몸 중심을 전체가. 이동을 해서. 그렇죠. 몸 네. 전체가. 몸 전체가 이동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피하기를 또 예, 배워봐야죠. 예, 예. 네. 일단 피하기 같은 경우에는 네. 공이 오는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네. 오른쪽으로 피할 것이냐 왼쪽으로 턴해서 피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실제로 그걸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시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피하기 전문 학생들이 또 나왔죠. 예. 자, 기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네. 자, 공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온다. 네. 그러면은 오른쪽 어깨를 뒤로 제끼듯이 오. 피합니다. 예. 그다음에 네. 왼쪽으로 온다 그러면 왼쪽 어깨를 뒤로 제끼듯이 피합니다. 오! 그러면 실제로 움직이면서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온다면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오른 어깨가 뒤로 가듯이. 야, 자, 이거 매트릭스네요, 예. 매트릭스. 그다음에 오. 공이 왼쪽으로 온다. 오른쪽 발이 나가면서 네. 왼쪽 어깨를 뒤로 제끼는 오.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턴이 되는 겁니다. 턴. 예, 돌아서 뒤로 물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네. 아니, 잠깐만, 선생님.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예.
쉽게 이렇게 피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굳이 어렵게 이렇게 피해야 자, 되나? 옆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비를 할 때, 우리 수비 연습을 할 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아. 근데 옆에 사람이 있는데 방금 그렇게 피하게 되면 옆 사람 부딪히겠죠. 배려심. 그렇죠. 옆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이 지금처럼 이렇게 몸쪽으로만 이렇게 몸 높이 오는 것이 아니고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낮게 오죠. 네. 안쪽으로. 아래로. 예, 아래로 오죠. 네. 그래서 만약에 발 쪽으로 오는 경우에는 갑자기 발 쪽으로 왔다. 네. 그런데 만약에 옆에 발을 오는데 옆으로 이렇게 피하면 아까 어떻게 돼요? 옆 사람이 발을 밟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점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점프. 예, 점프해서 피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발 쪽으로 왔을 때. 오. 야.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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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폴짝폴짝. 예. 요게 굉장히 그렇죠. 귀엽네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네. 엎드려서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엎드려서요? 예. 자세는 어떻게 되냐면은 네. 거의 동시에 갑자기 팍 엎드려지는 거예요. 시작. 그렇죠. 근데 이것을 약간 앞으로 동시에 팍 숙이세요. 네. 팍 하나 둘 셋. 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언제 사용하냐면은 큰절이죠, 예. 큰절. 좀 피곤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하고 갑자기 가까워진 거리가 있었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네. 갑자기 피할 때 높이 온다 싶으면 팍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붙었을 때. 그렇지. 아. 마찬가지. 오, 일부러 하면서 가네요, 지금. 그렇죠. 오, 야. 아니 가까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뒤로 물러가면서 오, 야. 바짝 엎드릴수록 좋은 건가요? 야. 그렇죠. 바짝 아. 왜냐하면은 예, 잘 봤습니다. 힘들어. 선생님, 예, 약간 좀 억지스럽기도 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정말 이제 정말 진짜 예 설정이 자기가 하는데 쓰는 실제로 겁니다. 실제로 이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아.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에 들어가면은 네. 굉장히 이게 유용하게 사용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또 직접 피해봐야죠. 네. 예, 우성민 처음부터 씨부터. 예. 좌우부터. 우성민 씨 좌우. 예. 좌우. 네, 좌우. 네. 들어와. 잘하세요. 이상한데. 아니 이거 아니 선생님 시키는 대로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눈홍수를 자, 제가 아까 어떻게 된 설명드렸죠? 겁니까? 세 가지라고. 예. 머리 높이로 오는 것은 숙여서 피하고, 옆으로 오는 것은 옆으로 턴해서 피해요. 아, 일부러 약 올라가지고 던지기만 자, 한 근데 지금 우승민 씨가 참 요번에 잘 보여준 게 뭐냐면은, 네. 공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조건 지레짐작으로 피했을 경우에는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거 알고 저러신 거예요? 예, 예. 아 이번에는 사실은 그러면은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숙여야 되는 거죠. 아, 공을 끝까지 봐야 되네. 그렇죠. 예. 좌우 한번 자, 보여주세요. 그러면 옆으로 던져주세요. 네. 옆으로 갔다. 오! 요! 오! 야! 야! 잘한다. 오! 야, 잘하는데요? 자,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피하는과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네. 지금 피하고 포즈를 잡고 있죠, 이렇게. 전기 전기 동작이 동작이- 이 전기 방송을 동작이 의식하다 있어요. 보니까 카메라를 의식해가지고 예, 전기 동작이 픽스를 제가 잡았네요. 예. 아, 예. 아깝다. 근데 되게 잘했죠?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저는 점프 뛰기 점프 뛰기요? 해보고 싶었어요. 예, 예. 발 쪽으로는 뛰는 게 예, 예. 발 쪽으로. 두세 번째 힘들어요. 어. 야! 알아서 그냥 던져주네요. 오! 잘하는데. 야! 손 봐요. 와! 일부러 맞췄어. 아니, 이번에 완전 일부러 맞췄어. 붙었을 때는 발쪽 엎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또 너무. 자, 공을 보지 않고 엎드렸죠, 미리. 네. 잘했습니다. 어쨌든 잘했죠? 예, 예, 잘하셨어요. 야,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재밌다. 네.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오는 경우 왼발을 앞으로 내보내고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피하는데요. 이때 오른쪽 어깨를 90도로 젖혀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아 바로 수비 자세를 취합니다. 공이 왼쪽으로 날아오는 경우에는 오른발을 앞으로 내보내고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피하는데요. 이때 왼쪽 어깨를 90도로 젖혀줍니다. 이후 곧바로 수비 자세를 취합니다. 엎드려서 공을 피할 때는 양발을 어깨 높이로 벌리고 무릎을 구부립니다. 공이 날아오면 양손을 앞쪽 바닥으로 밀고
동시에 두 발을 뒤쪽으로 보내며 몸을 최대한 낮춥니다. 안전하게 공을 피한 후에 고개는 바닥을 보지 말고 옆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공받아 바로 던지기. 예, 예. 네, 그럼 또 시범을 또 봐야죠. 그렇죠. 네. 이제 공받아 바로 던지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패스 주고받는 거, 네. 그다음 패스를 받고 바로 공격 들어가는 거. 아. 그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으니까 네네. 그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범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패스를 받을 때 패스의 가장 이상적인 높이는 네. 머리 바로 위에서 윗가슴 높이라 그랬으니까 아, 네. 그 높이로 패스를 하는데 네. 상대방이 패스를 가로채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가로채기를 유도하는 거죠. 오. 쉽게 해서 이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공에다 스피닝을 하면서 빠르게 공을 주고받습니다. 패스를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패스. 네. 패스. 자. 패스. 어. 아, 받아서 어. 바로 던지는 패스. 그렇죠. 아. 자, 이렇게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효과가 있어요. 패스의 효과가. 네. 근데 패스를 이렇게 로빙으로 크게 원을 그려서 주면은 아. 크게 원을 그려주면은 공이 굉장히 느려지면서 상대방이 우리 팀의 전술을 다 읽어요. 아. 패스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아직 사용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공격의 그 경기의 패턴, 즉 빠르고 느림을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이 패스도 방법을 사용하게 해요. 아. 그러나 주 공격을 위해서는 빠른 패스가 중요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빠른 패스 한 번 더. 오, 빨라졌어요. 그렇죠. 오. 받아서 바로 네. 패스. 자, 패스. 이게 패스를 하는 패스. 어, 예, 패스. 잘 오, 자, 패스. 그만. 패스. 네. 오. 다음은 또 한 가지 이제 패스를 받고 나서 바로 공격으로 연결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아, 공격을. 자, 발 스텝은 이때 발 스텝은 어떻게 하나요? 자, 발은 제자리에서 받는 사람은 제자리에서 자세 안 쓴 상태에서 받는 순간에 발을 던지는 손, 이렇게 던지는 손이 올라가는 순간에 반대발이 나가면서 나갑니다. 근데 앞에 자연스러운 동작이 그렇죠. 자연스러운 동작인데 앞에 얼마나 공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스텝에 몇 볼을 가느냐는 자기 자신이 알아서 판단해요. 그렇군요. 몇 예. 번은 자신이 예, 지정을 하고 그렇죠. 공간에 따라서.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패스 후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패스를 받고 오! 패스를 받고 공격! 야, 정확했어요. 야, 됐습니다. 한번. 야! 이게 지금 네. 야. 학생들이 씩씩거리고 있어요. 지금 네. 차별 공격이다. 자, 그만. 네. 자. 수고했습니다. 잘한다. 예,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경기의 흐름에서 네. 중요한 거는 공격이 한번 들어가면은 네. 연속 공격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바로 공격이 들어갔더라도 네. 만약에 공격하고 나서 공을 바로 잡지 못하면은 그 다음 패스로 넘어가야 됩니다. 공격이 아니고 그것만 잡지해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 저희 바로 게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게임은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피구의 참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이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전술. 예, 바로 팀 전술. 아, 네. 팀 전술. 팀 전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 여러 가지를 구사하기 위한 기본 전술이 있어요. 아, 예, 기본 전술. 예,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공격과 수비. 먼저 공격을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전진 공격수, 네. 중간 공격수, 후위 공격수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전진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팀에서 에이스급들이 네. 주로 포진을 합니다. 아, 제일 그다음에- 잘하는 친구.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 공격수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순발력이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후위 공격수에서는 그 중에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 제일 못하는 친구네. 못한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 전진 공격수들은 네. 그 팀의 공격을 대부분이 내야 공격을 담당합니다. 아. 그 다음에 중간 공격수들은 네. 그 말하자면 백으로 말하자면 백어택식으로 아. 갑자기 공을 받아서 나오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아. 그 다음에 예, 패스와 공격을 겸하는 선수들. 네. 그 다음에 후위 공격수들은 이제 공을 던지는데 조금 떨어지는 선수들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공이 우리 팀에서 넘어오는, 우리 팀 쪽으로 넘어오는 공을 네. 빠지는 공을 잡아야 돼요. 아. 예. 그래서 패스든 공격이든 그게 상황에 맞게끔 공을 처리해야 됩니다. 피구의 기본 공격 대형은 내야에 11명, 외야에 1명이 포진하게 되는데요. 센터라인 앞에 위치한 3명의 선수는 전위 공격수로 공을 정확하고 빠르게 던지는 팀의 에이스를 배치합니다. 가운데 줄에는 6명의 중간 공격수가 포진하는데 패스와 공격 모두 가능한 선수를 배치합니다.
마지막 줄에는 2명의 호위 공격수가 포진하는데요.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를 배치합니다. 외야에는 1명의 외야 공격수가 포진하는데 시야가 넓고 순발력이 뛰어난 선수를 배치합니다. 수비 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일자 협력 수비 대형이라고 합니다. 일자 협력 수비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공을 잡을 때는 나한테 오는 공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지만은 네. 만약에 잡다가 옆 사람이 공 맞고 튀겨 올린 공은 옆에서 양옆에서 받아줘야 돼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자 협력 수비 대형을 취합니다. 어. 그래서 아까처럼 공격 대형처럼 번호를 매긴다면 안에 11명 중에서 1번부터 11번까지 있다 치고 네. 1번부터 10번은 일자형으로 씁니다. 1번부터 10번은 일자. 일자 형대로. 네. 일자 형대로 서고 네. 그 다음에 옆 사람의 간격은 네. 움직였을 때 부딪히지 않는 간격. 아. 예, 이렇게 움직였을 때 편하게 부딪히지 않는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예. 그 다음, 한 명, 11번은 네. 이 일자 협력 수비 대형 뒤쪽에서 자유롭게 이 대형 뒤에서 숨어서 움직입니다. 아. 그래서 패스를 날라오는 것을 가로채기 하는 거예요. 가로채기라는 네. 역할. 예. 그렇군요. 근데 일자 협력 수비로 해서 일자로 썼을 때 1번부터 10번 중에서 네. 양쪽에 1, 2, 3번, 저 끝쪽에 7, 제가 죄송합니다. 8, 9, 10번은 네. 사이드 수비수라 그래가지고 네. 양옆으로 흘러 나오는 공이라든가 그다음 옆쪽으로 옆 날개 쪽 외야 날개 쪽으로 패스하는 공을 가로채기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네. 어떤 사람들이 써야 되냐면은 그 팀에서 가장 공을 잘 받는 사람들이 중앙 공격수라 중앙 수비수라 그래가지고 아. 4번, 5번, 6번, 7번까지 있습니다. 피구에서 수비를 할 때는 일자 협력 수비 대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이드 수비수는 좌우 3명씩 6명의 선수로서 양옆으로 흐르는 공이나 외야 날개 쪽으로 패스하는 공을 가로채기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위 전담 수비수는 1명으로 일자 협력 수비 대형 뒤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상대편의 패스를 가로채기 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구를 완전 정복했으니 이제 최종 점검을 할 차례. 해성 국제 컨벤션 고등학교 피구팀 학생들과 개그맨 3인방이 팀을 나눠 피구 경기에 돌입하는데요. 점프볼로 경기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배운 피구의 모든 기술을 마음껏 뽐내봅니다. 다시 저기 이게 왜? 자, 여기까지 피구 규칙 그리고 간단한 전술 초급, 중급, 고급 전술까지 배워봤습니다.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등교 계약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여학생 스포츠 리더단 2차시, 3차시, 4차시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